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인 부정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정사는 동사를 활용하는 용법 중에 가장 기본이거든요. 꼭 정리하시고 알고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부정사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전을 찾으실 때 동사 원형으로 사전을 찾으시죠? 그 동사 원형이 바로 infinitive,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 읽어볼게요. The infinitive is the base form of a verb. An infinitive can be used with to or without to. 그래서 이렇게 to가 붙고 base form의 verb를 갖다 쓰는 걸 to 부정사라고 부르고 to를 쓰지 않고 그냥 base verb만 갖다 쓴 걸 zero infinitive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to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 이렇게 부르죠. 어쨌든 두 번째 포인트. The present infinitive is the base verb.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형의 동사가 바로 present infinitive라는 거죠. 현재형의 부정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동사가 다른 시제로 변화될 때처럼 부정사도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it can be formed into passive, continuous, perfect, and negative infinitives. 부정사이기는 부정사인데 수동형의 부정사도 되고 진행형의 부정사도 있고 완료형, 부정형 이런 모든 형태가 가능하다. 마치 뭐처럼? 동사처럼요. 똑같은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형이 나와 있고요. to do, to be done, 수동태겠네요. to be doing, continuous, to have done, perfect, not to do. 여기 부정어가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바로 나온 거 보이시죠? to 앞에 바로 이렇게 붙여서 부정 형태를 만들어준다. 별거 없다. 이해되시죠? 혹시 이해 안 되셨을까봐 예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각각의 활용형 한번 볼게요. 첫 번째, He pretended to be reading. 그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인 것처럼 인척했다라는 얘기죠. 그런 척했다. 자, 여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쓴 continuous infinitive. 이해되시죠? 두 번째, He pretended to have seen the movie. 그 영화를 이미 본 것처럼 척했다. 그런 척했다. 그때 이미 본 것하고 보는 것하고는 전혀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시간상 어떻게 표현되냐? moment of speech가 여기라면 pretend 한 시점은 여긴 거죠. 그런데 이미 영화를 본 것처럼 행동을 했었다라는 얘기이므로 영화를 본 시점은 여기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시간이 하나 앞서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have, pp를 써서 to 부정사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pretend라는 동사에다가 to 부정사를 연결을 하는데 이 to 이하에 나오는 액션이 pretend보다 한 시제 먼저 일어났다, 한 시점 먼저 일어났다 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완료 부정사 perfect infinitive를 사용했구나. 여기 이해되시죠? 여기 now. 다음 세 번째 문장. Incident reports have to be signed by the supervisor. Incident report.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관한 보고서는 항상 슈퍼바이저에 의해서 서명되어져야만 한다라는 내용이네요. 그죠? 그때 액션을 받는 대상이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형의 to 부정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쓴 passive infinitive. 이해되시죠? 다음 네 번째. I'm trying my best to fully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this algorithm. 나는 이 알고리즘의 복잡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야. 이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적당한데요. 문제는 to 다음에 바로 다음에 원래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부사가 to와 동사 사이를 뽀개고 가운데 들어간 거죠. 이렇게 둘을 쪼개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split infinitive라고 부릅니다. 둘을 잘라놨다, 떼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옛날에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죠. grammatical sentence라고 보지 않았었으나 요새는 트렌드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단어가 understand 다음에 들어가서 흐름을 깰 경우에 이 동사와 to 사이를 뽀개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틀린 문장은 아니라는 거, 요렇게 쓰실 수도 있다는 거, 요 정도로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거, not to. to 부정사를 부정하려면 그 부정어를 to 바로 앞에다가 붙인다. 그래서 it's hard not to worry before exams. 시험 보기 전에 걱정 안 하는 것이 어려워.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to 부정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function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포인트. The two infinitive phrases can function as the following.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가 눈에 띄시죠? 우선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용법. 주어도 될 수 있고 주격 보어도 되고 또 목적어도 됩니다. 가만히 보아하니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명사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투부정사도 할 수 있구나. 다 명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포인트, adjective 역할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adjective의 역할이 뭐죠?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투부정사도 명사를 수식한다. 이런 뜻인 거죠. 별거 없습니다.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투부정사가 뒤에 따라 나와서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 바로 뒤에 따라 나온다. 이게 키포인트죠. 왜? 두 단어 이상 되니까 길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인 adjective처럼 앞에서 수식을 하지 못하고 바로 뒤에 붙어서 수식을 한다라는 뜻인 거죠. adverbs, 부사적 용법이겠죠. 당연히 부사가 하는 역할인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올 경우엔 그 문장 전체의 내용을 수식하기도 하죠. 그래서 modifying the whole sentence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용법을 사용하느냐? To describe purposes, results, or reasons. 목적, 결과 또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다. 됐죠? 우선 명사적 용법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어 또는 subject complement, 주격 보어로 사용될 때. 첫 번째 예문입니다. It is hard to make money these days. 요즘에는 to make money 하는 게 어려워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it, 이거를 다른 말로 가주어라고 하죠. 영어로는 provisional it 또는 dummy it 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이 dummy subject를 쓴 이유는 이렇게 긴 주어가 문장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허수아비로 세워둔 후 나머지 얘기를 쭉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 두 번째 예문, His ambition is to become a Nobel Prize winner. 그의 야망은 Nobel Prize winner가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is ambition이라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 주격 보어도 역시 명사에 해당하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됐으므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이번엔 목적어로 쓰인 투부정사 알아볼게요.
Promise not to tell anyone what I am going to say right now.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목적어인 거죠. 누구의 목적어? promise의 목적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로 쓰인 경우 to 부정사 not이 바로 to 앞에 붙은 거 보이시죠? 두 번째 예문 I hope not to encounter my ex-girlfriend on a date again. 데이트를 나갔는데 전 여친을 마주치지 않는 것을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hope의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굉장히 긴 목적어를 이렇게 to 부정사로 묶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형용사적 용법이네요.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이겠죠. 그래서 예문 My mom's unexpected visit spoiled my plan. 그런데 어떤 플랜이냐? To party all night. 밤새도록 놀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to party all night 전체가 플랜을 수식하는데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엄마의 예상 밖 방문이 나의 계획을 망쳐놨다. 그런데 어떤 계획인지 to 부정사를 붙여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예문 I can't help you. 난 너 도와주지 못해. I have work to do right now.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to do right now 전체가 뒤에서 work를 수식하고 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너 혹시 마실 무언가 줄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to drink가 something을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아이들을 먼저 볼게요. Nice to meet you.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nice를 수식하는 to 부정사거든요.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nice,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I was relieved to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 훨씬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expressing a purpose. 목적을 얘기하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He changed his way not to see her. 그녀를 만나지 않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 changed his way. verb를 수식하는 to 부정사의 용법인 거죠. 길을 바꿔서, 경로를 바꿔서 갔어. In order to place an order, 주문을 넣기 위해서는요, you need to pay first. 돈을 먼저 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you need to pay first 라는 전체의 문장을 수식하는 in order to 부정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to 부정사의 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는 non-essential expression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카마 찍어 주셔야 맞습니다. In order to 나왔으니까 생각나는 표현이 하나 있네요. 뭐가 있죠? 이렇게 문장 중간에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so as to 하고 쓰셔도 되거든요. not이 있으면 so as not to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한번 볼게요. Do you want to live to be 100 years old? 너 살다가 보니까 100살이 되고 싶기도 하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하는 방향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요,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게 되거든요. 100살이 되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살고 싶니? 이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살다가 100살이 될 정도까지 되고 싶어? 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살다 보니 100살이 된다. 다음, she arrived home only to find that she had lost her key.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결국 그녀가 이미 키를 잃어버렸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직 키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내기 위하여 집에 도착했다. 말이 되질 않죠? 그래서 결과적 용법으로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순리대로, 순서대로 그죠? 앞에서부터 뒤로 흘러가듯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문학작품 같은 데에 많이 등장하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요거 만들어 봤거든요. 당연히 부사적 용법이므로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 The meat has gone bad. It's not good to eat. 고기가 상했어. 먹기에 좋지 않아. 여기 나온 to eat가 good을 수식하고 있죠. 뭐뭐 하기에 좋지 않다. 그런데요, 이 세 문장은요, 이 투부정사의 용법이 조금 특이하게 쓰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시험에도 당연히 잘 나온다는 거죠. 특히 이 두 가지는요, 어순을 바꿔서 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애예요.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되고요. 얘는 해석에 유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써봤어요. 해석. 자, 첫 번째 거 먼저 볼게요. The new job offer is too good to be true. 진실이기에는 너무나 좋아. 뭐가? 새로운 job offer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너무 좋아서 진실일 리가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 투부정사도 역시 too good, 너무 좋다 라는 뜻을 갖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there is not enough food to share with everyone. 자, to share with everyone이요. food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나오는 enough도 food를 수식하는 adjective인 거죠. 그래서 충분한 음식. 근데 어떤 충분한 음식이냐? 모두와 함께 share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음식.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명사 바로 다음에 나와 있고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요, enough가 old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나이가 든. 얘 자체가 부사인 거죠. adverb. 그런데 뭐 하기에 충분히 나이가 든 거냐? To go to school. 학교에 가기에 충분히 나이가 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네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이 부사인 enough를 수식을 하면서 enough가 또다시 형용사인 old를 수식하는 꼴이 된 거죠. 문제는 그런데 시험에서 어순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형용사가 나올 때는 enough가 뒤에 나오고 명사가 나올 때는 enough가 앞에 나온다.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